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6학년도 수능 한두 과목으로 대학 가자 수시전략 포함입니다. 곧 학력평가도 있고 6월 모의평가도 있고 한참 지나서 7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여러 번의 학력평가와 모의평가가 있는데 이 시험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정시에 지원 가능 대학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수시란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위를 쓰는 게 수시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괜찮으면 우리가 수시를 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수능 한두 과목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을 말씀드릴 거고 지원 전략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대학들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는 게 전략입니다. 전략의 기본은 이렇게 골고루 공부하는 것보다 특정 과목이 나머지 과목 등급보다 나은 것이 훨씬 나아요. 이 경우에는 대전권 대학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 되면 잘 조합하면 수도권 대학도 갈 수 있거든요. 정시 상담하다 보게 되면 이런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요. 5과목을 골고루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압박감보다는 전략적으로 한두 과목 먼저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5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195개 대학 중에서 5개 반영하는 대학이 한 50개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수능 성적이 낮으면 욕심부리지 말고 몇 과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럼 전략적으로 학습할 때 제일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둬야 되는 과목은 뭐냐? 영어입니다. 영어는 제가 일부 대학이라고 써놨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눈에 보이는 등급보다 1등급 이상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지대 영어 등급표인데요. 영어 4등급을 100분이 80점 줍니다. 영어 3등급을 100분이 90점 줍니다. 그러면 등급이 하나 올라간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어디가에 나타난 입시 결과가 이 점수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어서 단어 외우기 좀 힘드시더라도 중학교 때 이후에 영어 공부를 좀 등한시했더라도 한두 과목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영어 무조건 중요합니다. 등급 상승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영어 먼저 공부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1번이랑 3번이랑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공부하게 되면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힘들고 하니까 우선 집중하여 2과목 먼저 공부하세요. 제 큰애도 공부를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수학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어, 영어, 탐구 이런 순으로 수능 공부를 했거든요. 한꺼번에 5개를 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은 한두 과목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과목 학습하다가 3등급 2개가 나올만하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3과목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3과목 학습해도 수도권에 지금 말씀드린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국영 탐구 1과목, 수영 탐구 1과목이 현실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학생보다 이 학생이 성적 상승 폭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뭔가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게 되면 자신감까지도 연결돼서 학습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4월밖에 안 됐지만 내신도 좀 안 좋고 수능 학습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는 대학 가기 어려우니까 대충대충 하고 내년에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2과목 좀 여력이 되면 다음 영상 때 제가 소개해드릴 3과목 이렇게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야 재수를 해도 성적 상승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라도 만에 하나 재수하신다고 하면 2과목 정도는 탄탄히 다져주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아쉽게 용인에 있는 칼빈대밖에 없습니다.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탐구 1과목 반영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등급만 반영하고요. 내신과 면접을 반영을 해요. 그리고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입시 결과를 100분위로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등급으로 제가 변환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략 4에서 6등급 정도면 갈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주변 그리고 경기 남부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내신 7 이하다. 그러면 학습해서 이 정도 등급까지 올라가면 칼빈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수능 2과목 반영 대학입니다. 전국적으로 좀 꽤 있습니다. 우선
성남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 일반 2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국수영탐 4과목이죠. 아우 아쉬운 건 탐구 2개예요. 어찌되었건 저기서 우수한 2개를 각 50 반영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는 과탐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경기 북부에 있죠. 대진대는 국수영 중에서 1개, 그리고 여기서 만약 수학이 선택됐다 라고 하면 나머지 국어, 영어, 탐구, 한국사 중 1개에서 앞에 과목은 60, 뒤에 과목은 40 반영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반영하죠. 그리고 계열 관계없이 기하미적 10%, 가산점, 과탐은 7%, 가산점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건대 글로컬이죠. 다군에서 선발하고 국수영탐 중 2개가 50 반영합니다. 입시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예상해 보니까 우수한 2과목이 2, 3이거나 3, 3 정도면 아마 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요.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신한대입니다. 일반 1과 일반 3가 있는데 모집군 살펴보시고 일반 1은 국수 중 1개, 영탐 중 1개 각 50 반영하고 있고요. 신한대 일반 3는 조금 복잡해요. 국수 한, 국어, 수학, 한국사 중에서 2개 평균 낸 성적하고 그 외 중 1개를 각각 50 반영합니다. 그리고 춘천에 있는 한림대, 의예랑 간호 제외하고 가나다군에서 선발하고 있고 대진대와 비슷하게 국수영 중에서 1개, 수학을 만약 선택되었으면 나머지 과목인 국어, 영어, 그리고 과학 중 1개를 70대 30으로 반영합니다. 대진대보다 처음 선택한 과목의 비율이 크죠. 그리고 일부 학과는 선택 과목이 조금 달라요. 천안 가는 길에 있는 남서울대 나다군이고 국수영탐 중 우수한 2개 각 50, 국립 경국대, 옛날 안동대죠. 가나군에서 선발하고 가장 우수한 2과목 50인데 여기 교과 30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추정컨대 3등급 4등급 또는 4등급 4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전과 논산에 있는 건양대입니다. 의예, 간호, 의과 계열이라고 해서 보건 계열 제외하고 가나 다군에서 선발하며 국수영탐 4과목 중 2개 각 50 반영합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원주에 있는 상지대, 한의예 간호 제외하고 나군 선발을 하고 국수영탐, 이거 좀 아쉽죠. 2개가 80, 20이니까 사실 여기는 한 과목 대학이라고 사실은 봐도 되죠. 왜냐면 가장 우수한 한 과목이 80 차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학생부 반영합니다. 강원대, 춘천 말고 이온화 캠퍼스죠. 도계와 삼척, 나다군이고요. 국수영탐 탐구 2개, 아쉽죠. 2개가 50입니다. 요 대학들은 입시 결과 나온 걸 제가 역산해보게 되면 4등급 2개나 4등급 5등급이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주에 있는 동국대 YG 캠퍼스 의예, 한의예, 간호 제외하고 국수 탐 중에 2개가 50인데 여기 조심하실 게 영어 미반영입니다. 조심하시고 대략 5등급 2개, 5, 6등급인데 동대 경주 YG 캠퍼스가 경쟁률 변동이 좀 심하니까 주의하실 필요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대전권 대학들이 좀 많죠. 대전대, 한의예과와 보건계열 제외하고 4과목 중에서 각 2개, 우송대는 대전대와 비슷하게 2개 반영하는데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4, 5나 5 정도면 갈 것 같아요. 대전에 있는 모건대, 배재대는 가나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모건대는 국수영, 탐원, 탐투, 한국사까지 있죠. 이 중에 2개 반영하는데 6대 4. 배재대는 국수영 탐 중에 2개가 50. 원주에 있는 한라대, 국수영 탐 중 2개가 50이고요. 캠퍼스가 2개 있는 유원대, 간호와 물질을 제외하고 우수한 2개 각 50. 제천에 있는 세명대는 보건계열 제외하고 국수 탐1, 탐2 중 2개가 50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고 이 2개 대학은 경쟁률이 3대1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수시 전략까지 하나 더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보통 2, 3, 4, 5예요. 요렇게 조합되든 요렇게 조합되든 요렇게 조합되든 요 정도의 수능 등급을 갖고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학을 정시에 갈 수 있고 이 정도의 2과목 수능 성적에 나올 때 우리가 수시도 쓰면 좋잖아요. 수능 등급이 낮고 내신 등급이 낮다고 수시를 안 쓴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나 수시는 못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 9월달에 친구들 원서 쓰는 거 보게 되면 나도 좀 저 6장의 카드를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술령 논술 총 15개 대학 있습니다. 앞에 영상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약술령 논술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수능 대비도 함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술령 논술 출제가 EBS 연계교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도 하고,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약술령 논술 대학, 홍대 세종도 있습니다. 고대 세종도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고 하니까 현재 5과목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전략적으로 2과목 학습하시고, 2과목 학습하시면서 약술령 논술 해보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시에 수능 한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학습 방법 그리고 수시 지원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